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상품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8거래일 아니 9거래일이죠. 9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이제 추석 전날 전전날을 맞아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뭐 관망하는 추세 500억 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로 나서면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먹는 그런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거의 급락을 하다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오는 분위기고, 바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끊임없이 급락을 하다가 잠시 기술적 반등으로 멈춘 듯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좋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그동안 휴일 전날 증시들을 보면 조금은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다. 왜냐면 이 증시에서 휴일에 무슨 이슈가 터져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를 테이킹 하기 싫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역대급으로 좀 강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현재 이때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때 정점을 깨고 더 낮게 시작을 했으면 정말 좀 암울한데, 그나마 조금은 다시 상승할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만 조금 봐도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다. 오늘 또다시 힘없이 빠졌다면 조금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조금 버텨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쌍봉이 질 때 왼쪽 봉보다 오른쪽이 더 쳐졌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조금은 다르게 비교 포인트를 보여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때 8월 13일 고점을 넘지 못하고 흘러내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조금 코스닥은 조금 케어하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코스닥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바로 다우존스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61선 바로 턱 밑까지 올라왔고, 또한 어제 조금 시세가 나오면서 1.34%, 그리고 오늘 61선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21선이 저항선 하나가 남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자리다.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고, 이때의 고점, 이 기준점으로 28,360포인트를 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보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61선, 21선 바로 턱 밑까지 올라온 상태, 상당히 꼭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이 11,300포인트가 상당히 지금 꽤 기간이 있는 그 저항선으로 보이는데, 이 11,300포인트를 넘으면서 21선까지 돌파해주고 유지해준다면 꽤나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S&P 같은 경우에도 다우와 비슷하게 조금은 계단식 하락이지만 갈 자리에서 가져야 된다 라고 보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2235포인트. 그리고 니케이 이번에 총리가 바뀌면서 현재 뭐 시장 더 우호적인 정책을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 대만도 상승, 독일 상해 종합, 역시나 귀신같이 이렇게 항생, 홍콩, 중국 증시가 오르면 전 세계 증시가 떨어지고,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전 세계 다른 증시가 올라버리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증시의 커플링화, 중국 혼자서만 홀러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이 현재 1.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 선물지수는 현물 차트와 조금 선행하기 때문에 21선 턱 밑에서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서 3%대 마감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오른 부분을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상당히 암울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S&P 지수도 상당히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현재 나스닥, S&P 그리고 미니 다우 지수까지도 보면 S&P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화 강세가 돌아서야지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유로화와 원화가 좀 연동되고 달러가 상승하면 유로화와 원화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로 FX 지수가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로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지수 중 하나다라고 보이고, 바로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KPM 테크라는 주식이 정말 살벌하게 상승을 했다가 급락을 맞고 지금 또 조정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투자 위험 종목에 들어가 있고 너무나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2,800원 레인지까지 수익 낙하 해준다면 기술적 반등 한 2,500원 정도에 들어가서 한 10% 정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나올 것 같다. 수직으로 떨어지면 말인데, 여기서 반등해서 다시 상승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없는 거고, 수직으로 낙하해서 21선을 깨고 강하게 2,300원, 2,500원 좋습니다. 아무거나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10% 가량 조금 먹어볼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많이 경험이 있는, 단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접근해야 되고, 현재 이런 위험 종목 딱지가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절대로 대응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바로 루미마이크로. 오늘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 제가 아는 종목들이 상당히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늘 이렇게 잡주만 조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제가 주식창을 많이 들여봄에도 불구하고, 다트 공시도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KPM테크는 워낙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는 종목이고, 루미마이크로, 그리고 콤텍 시스템, 그리고 메디톡스도 아니고 메디콕스, 한일진공, 이런 관리 종목들, 환기 종목들, MP 한강, EID, 이런 개 잡주들만 오늘 난리를 치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증시 전체적으로 아직은 모멘텀이 잡히진 않았다. 증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혼돈의 카오스다라고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신풍제약, 현재 치료제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21선을 화해해서 급락을 했고, 오늘 좀 기준을 잡는 봉을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봤을 때 0.75%, 그래서 현재 21선을 강하게 하회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는 조금 접근 포인트가 잘 모르겠다, 관망해야 될 포인트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히 조금 들어가야 될 종목처럼 보이고, 거래대금 4위가 현재 삼성전자 21선을 지켜주면서 현재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찾고 있고, 아무래도 코스피 차트가 별로 좋지 않은 이 삼성전자에서 그다지 삼성전자를 이제 개미들이 별로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다들 IPO 종목에만 돈이 몰리고 삼성전자를 좀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21선을 하회해서 이제 갭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4,8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좀 보이고, 얼마 전에 모트렉스를 상대로
헤드 기사로 걸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현재 조금은 보면은 계속 눌림목에 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점점점 봉 크기가 줄어들면서 오늘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을 넘긴 했지만, 이 모트렉스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봉 고점들을 파워풀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 지지라인들 5,8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절대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봉들이 버티다가, 이처럼 버티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으로 7,350원을 깨게 되면 역사적 고점인 저 7,6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좀 보이고, 하지만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 전날 28일봉까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좀 봉이 확실히 짧아지는 느낌이 나오면 하락 사인일 수도 있으니 상당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좀 보입니다. 하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현재 이 눌림목처럼 봉이 좀 커진 상태에서 눌러주다가 급등을 해서 7,350원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를 넘으면서 앞자리가 5자리로도 바뀔 수 있다. 5자리라는 것은 만원 단위로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오늘 교환 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 현재 한 500억 가량의 사채를 거의 0% 이율로 투자를 받는다는 그런 뉴스가, 호재성 기사가 실리면서 오늘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조금 아쉬운 거래량이긴 합니다. 이런 봉처럼 기준 거래량처럼 빵빵 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약한 거래량이었다 라고 보이고, 21선을 넘었긴 넘었지만 지키지 못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만, 갭으로 상승해서 이때의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는 게 아니라면 조금은 흐르는 분위기가 있다. 아무래도 계단식 하락이 좀 보이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역사적 신고가 지점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교환사채, 전환사채를 0% 이자율로 빌려줄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역사적 신고가 39,400원을 넘어서 5만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홀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합병을 한다는 그런 공시가 뜨면서 저번주 금요일이죠. 저번주 금요일에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거의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시간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가 맞으면서 갭으로 떴으나 고가 20%를 넘지 못하고 종가는 6%에서 끝났다라는 것. 이미 소문난 잔치집에 별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분위기가 되고, 현재 별로 합병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그런 뉴스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급등하지 못했고, 아무래도 JP모건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분석 보고서까지 썼기 때문에 기관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을 다시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좀 주저앉으면서 조금 다시 한번 미궁속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볼까가 미궁속으로 가버린 게, 하나도 강한 종목이 없다.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 좋지 않고, 셀트리온은 뭐 아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심이 된다는데 이 종목 또한 오늘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모든 것을 반납을 하고 정말 힘없이 3분봉의 그런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렇게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누가 의도적으로 조금 튀었을 때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대량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힘없는 차트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그래서 이 85,000원을 지켜줘야지 이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해지는데 만약에 이때의 저점까지 85,100원까지 깨고 흘러내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그리고 이미 미약하게나마 쌍봉이 나온 상태에서 정말 반발 매수대 없이 쭉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이 진짜로 시작될 때 이때의 고점을 넘고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해가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고, 예전부터 썰이 나오던 4월, 5월부터 흘러나오던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받지 못하고 주저앉는 분위기다 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현재 상당히 미궁속이다 해서 어느 하나 콕 집어서 사라고 할 종목이 없을 정도로 조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내기 전에 시장 종합 자금 흐름들을 살펴보면 현재 신용장구가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신용 사용한 사람들의 부담감이 심해졌고,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고 반대 매매도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현재 뭐 PB들도 추천할 종목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흘러나가는 그런 분위기고, 증시 전체적으로 좀 뒤숭숭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탁금도 계속 줄고 신용장고도 줄고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몸을 사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